첫째와야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이들의 사교육과 주거 문제로 아내와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상급지로 이사를 하자고 했고, 저는 사교육에 돈을 쓰지 말자고 주장했죠. 사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부족한 재정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게 저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거죠.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수적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낼 때마다 제약이 생기는 경험을 겪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불법 에어비앤비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기사에서도 에어비앤비 불법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특히 벌금 500만 원을 납부했다는 사례라든지 불법 운영에 걸려 큰 문제를 겪은 사례들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불법이야 라고 단정짓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사례를 이야기 드리자면 신규로 23년 9월에 합법 에어비앤비 신규 숙소를 한 곳 런칭하였고 23년에는 4,500만원 정도 매출을 발생하였고 24년 1월부터 8월까지 8,9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미수령 금액 3,900만원 또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24년 합산 매출은 1억 3천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죠. 제가 2016년부터 직접 경험해본 결과 불법이 아닌 합법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면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레드오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 강의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실 문제에 대한 글을 보면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레드오션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변에서 요즘 숙소가 잘 안된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걱정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에어비앤비가 단순한 레드오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강의나 정보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공실 문제 역시 대부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4년 7월 에어비앤비에서 모든 호스트에게 중요한 공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의 우측 영상의 링크를 보시면 되며 내용의 핵심은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이 없으면 24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숙소 등록이 불가능하고 25년 10월 이후부터는 허가증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위험 실증 승인 및 오픈 호스팅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위에서 언급하듯이 정부에서 발행한 허가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허가증 없는 숙소가 불가능하며 오픈 호스팅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재 에어비앤비 숙소 중 약 9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25년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 숙소들이 빠지면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공급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합법 숙소들은 더욱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다른 부업도 많은데 왜 에어비앤비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튜브에서 부업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부업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단기 임대, 고시원 운영,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운영 등 정말 다양한 부업이 존재하죠. 저도 사실 2020년부터 다양한 부업에 도전해봤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매 사업, 스마트 스토어 운영, 쿠팡 로켓크로스, 심지어 식테크까지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쇼핑몰 사업도 꾸준히 월 6천만원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현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부동산 경공매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사업 또한 현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1년에 1억 3천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매일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부업 중에서도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하면 좋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법 숙소들이 많지만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합법적인 숙소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것입니다. 둘째, 에어비앤비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야놀자나 여기어때와 같은 국내 숙박 플랫폼과는 달리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 마케팅을 활용한다면 마케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해서 직장인 부업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청소 서비스만 유탕하면 되고 AI 기술 덕분에 외국어 리스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 창업은 한 번 숙소 오픈까지 도전하면 성공하기 쉬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세히 지켜보니 포기 과정에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온라인 VOD 및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손품으로 매물을 찾고 부동산과의 전화통화 후 약 50% 정도가 포기하고 또한 오프라인 임장 후 40% 정도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단 10%에 불과하지만 저는 5%만 에어비앤비 창업 후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8년 이상 활동하며 한 숙소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VOD나 대규모 강의가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수강생에게 집중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